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을 마틴리스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상우입니다. 바로 그럼 설명을 시작할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순서에서 사전 질문 내용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넘버원 사스 모니터링 아기 유니콘에서 베비 유니콘으로 도약하는 스타트업 마틴랩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틴랩스는 국내 사스 모니터링 서비스 넘버원 기업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좀 생소하시죠?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IT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URL과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지표를 수집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대시보드와 각종 분석 화면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제 말로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소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기업 소개 영상 보겠습니다. 다양한 IT 기술 발달로 웹 모바일 서비스가 빠르게 진화하여 우리 일상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임, SMS, 이커머스 등 대부분이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웹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콘텐츠 소비도 증가하고 콘텐츠 생산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서비스 출시 이후의 운영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 업데이트 주기도 점차 짧아지면서 이제는 서비스 출시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환경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버 부하 및 치명적인 버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그 서비스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성능, 장애 관리는 고객사의 만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 환경이 등장하면서 기존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적인 이슈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 속에서 당신의 서버는 안전하신가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당신의 서비스는 안녕하실까요? 마틴랩스를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모니터링계의 AWS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마틴랩스가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인지 성장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틴랩스는 현재까지 1000여 개의 고객사가 선택한 국내 최고로 인정받는 사스형 모니터링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고객사 현황을 살펴보시면 삼성, 현대, 롯데, SK, LG, 나이키, 두산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KB금융, 하나자산운용, 신학과 같은 금융업계, 여기어때나 직방같이 좀 많이 들어본 유명 스타트업도 와탭을 이용 중입니다. 와탭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도입을 고려하는 회사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와탭은 2017년 대비 2020년도에 무려 15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6년 시리즈 A 투자 유치, 여기에 이어서 올해 6월에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누적 투자 금액 180억 규모를 돌파해서 스타트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사 첫 소개 메시지로 아기 유니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벤처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좀 귀여운 칭호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목표를 소개할게요. 저희는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공공시장에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 진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예요. 서비스 확장에도 노력 중인데요. 저희의 최종적인 제품 로드맵을 소개하겠습니다. 와탭은 2015년 11월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URL, 쿠버네티스와 AI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IT 시스템의 생태계가 광범위하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모니터링 분야도 확장의 여지가 큽니다. 브라우저부터 비즈니스, 로그, 보안 영역까지 와탭 모니터링 서비스로 흡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에 있어요. 여기까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께 와탭은 어떤 회사를 원하고 개발자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짧은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회사 기술 총책임이신 김성조 CTO님과 서영희 개발팀장님께서 개발자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셨어요. 영상을 먼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탭의 CTO를 맡고 있는 김성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와템랩스 개발팀장 서혜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 필요해. 잘랐어야 돼. 와탭 개발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와탭은 크게 이제 개발팀이 3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요. 네. 파트로 에이전트 개발 파트, 그리고 서버 개발 파트, 프론트엔드 개발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부 와탭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이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템랩스에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우리의 기술적 난이도가 있고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습득해야 될 난이도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성취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프로덕트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향의 분들이 저희 와탭과 좀 잘 맞을까요?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진지합니다. 채용 관점에서는 경력도 그렇고 신입도 그렇고 뭔가 집요하게 고민했던 흔적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신입은 이제 아무래도 깊이 있게 파본 그 자신의 주력 무기는 아직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일지언정 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끈기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의적인 접근, 창의적인 노력을 중요시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저희 회사하고 잘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팁 하나 더 전달드리면 요즘에는 포트폴리오를 꼭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입들은 뭐 교육기관을 나오든 그냥 천편일률적인 이런 유형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개인이 가진 독창적인 관점하고 장점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심했던 흔적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여주시면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에 보면 그 채용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코딩 테스트 외에도 지원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를 하는 의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시는지. 사전에 뭐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해서 서로의 핏을 맞춰보는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상호 간에 더 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과정을 바꾸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채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되면 일단 인성 면접, 뭐 기술 면접 기본적으로 통과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랑 같이 일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선 상태에서 과제를 시작하게 돼요. 과제를 해보면 얼마나 끈기 있게 우리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개발의 관점하고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보이게 되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입사 이전에 이미 사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어떤 분위기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본인이 노력해서 시간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개발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성조님께서. 네,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게 여기였어요. 제일 이제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이 회사하고 빛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하는 거를 꼭 자신의 급여나 다른 것들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 불일치가 나는 거죠. 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 후배 개발자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 이게 회사가 같은 회사가 다른 회사는 크게 의미가 없고 같은 선후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와테비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확실히 저희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축복이라고도 했지만 충분히 저희 회사의 커리어가 결코 어떤 회사보다 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네, 나는 모니터링을 하나도 모르고 와테비라는 회사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인지하게 돼서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나의 어떤 갈고 닦고 있는 어떤 면이 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두 분 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촬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구독, 좋아요. 알려주셨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와튼랩스를 검색하시고 종 모양까지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론트엔드 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발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와테 개발팀은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 각종 IT 시스템으로부터 모니터링 지표를 수집하는 에이전트 파트, 에이전트 파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백엔드 파트,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위험 감지와 장애 분석을 돕는 화면을 제작하는 프론트엔드 파트가 있습니다. 현안에 따라서는 에이전트 개발자가 서버 개발을 같이 하기도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에이전트 코드 리뷰에 참석하기도 비일비재합니다. 개발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파트의 업무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 업무는 사실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숙련된 IT 시스템 운영자 또는 개발자를 할지라도 잘 해내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와탭은 이 모니터링 업무를 서비스화해서 누구나 모니터링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니터링에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디자인하고 개발하는데 프론트엔드 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팀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차트 개발 내용이에요. 사용자한테 모니터링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막대나 라인 같은 단순한 형태의 차트뿐만 아니라 보시고 계신 이미지들처럼 모니터링 데이터의 특수한 사항을 잘 설명하면서도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특별한 모양의 차트를 직접 개발하는 업무를 합니다. 차트 컴포넌트는 HTML 캔버스 API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D3나 차트.js 같은 유명한 차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유명한 라이브러리조차도 와탭 서비스에 사용하기에는 기능 면에서 또 결정적으로는 성능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와탭 고유의 차트 라이브러리를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차트 개발에 특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모집 공고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대시보드 개발, 대시보드라고 할 뻔했네요. 대시보드 개발 업무입니다. 대시보드는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에게 위험 사항을 바로 알리기 위한 화면이죠. 거기에 더해서 와탭에서는 대시보드를 와탭이 가진 모니터링 관점을 전달하는 중요한 채널로 사용을 합니다.
대시보드 개발 경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분명히 좋은 이력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측이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말이야 방구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시보드를 한 달 동안 켜놓았더니 브라우저의 메모리가 부족해서 화면이 하얗게 된다거나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서버에 부하가 걸린다거나 하는 컴플레인을 받게 돼요. 이런 문제 사항들은 아마 대시보드가 아닌 평범한 화면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들일 거예요. 하지만 왓탭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브라우저와 컴포넌트의 성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시보드 모듈은 모니터링 서비스 대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기능이 탑재된 공용 컴포넌트의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대시보드 모듈을 발전시켜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완전히 플랫폼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왓탭 프론트엔드 팀에 참여하시면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로 거듭나실 수가 있어요. 플랫폼화에 있어서 관건 중에 하나는 레이어들 간의 의존성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기능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왓탭에서는 이것을 위해 M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해서 서비스 전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MSQL은 왓탭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안된 왓탭 고유의 언어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지표 탐색만을 위한 SQL 또는 GraphQL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왓탭리스 프론트엔드 팀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가지는 뚜렷한 장점을 이야기하러 간다면 난이도 있는 업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분야의 전문가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데이터 시각화나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왓탭리스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발 문화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저희 팀 멤버의 뒤통수인데 흰머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흰머리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거기 위에 태그를 달자고 채용에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이 개발 문화를 설명할 키워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도출된 단어가 개척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왓탭에서 같이 일하시게 되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게 될 거예요. 아직 이 문제에 누구도 그럴듯한 정답을 내는 사람이 없구나. 이 문제에 정답이 정해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국내 어디에도 완성된 클라우드 모니터링 플랫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모니터링 분야가 IT 시스템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그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현한 서비스도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생소하고 어떠한 것도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스스로 그래 내가 이 분야의 개척자야 또 아니면 나 아니면 이걸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입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작업의 담당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제일 앞선 사람이라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구성원들끼리는 시행착오를 서로 응원하는 편이고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지 하는 도전 정신이 강해요. 또 라이브러리의 유명세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고유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왓탭 차트 라이브러리나 대시보드, MSQL 같은 것들이 이런 개척자 정신의 산출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저희는 코드 리뷰나 미팅을 정례화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끔 업무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유연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팀 업무 프로세스는 팀 회의에서 본인의 현재 관심사를 밝히면 투두리스트를 같이 작성하고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작업 기한 역시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자기가 정한 작업 일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팀 회의에서 공유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이때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미팅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팀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는 수시로 작업 당사자들끼리 가벼운 미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회사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회사 동료분들과 편한 대화를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그냥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 간단히 티타임을 갖기도 합니다. 사내 공유 세미나도 가끔 열리는데 이때 신청자연에서 본인 성과를 PR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업무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9시 30분에 출근하고 6시 반에 퇴근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업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9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있습니다. 자유복장으로 일하기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고요. 개발팀에게는 M1 맥북이 지원됩니다. 혜택 및 복지 사항입니다. 저희는 휴가 일수가 무제한입니다. 물론 이 휴가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이 따르겠죠. 또 3년 근속했을 때 리프레시 휴가 5일, 5년 근속 시 10일이 부여되고 100만 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읽는 책이며 어떤 책이든 회사에서 구매해 드리고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온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좀 특별한 복지 사항이라고 한다면 휴가 무제한도 있지만 회사 블로그에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면 묻지마 반짝권과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건 좀 특별한 사항 같아요. 그럼 채용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검토, 대표 면접, 동료 면접, 채용 과제, 최종 합격 순인데요. 다른 회사랑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짚어보자면 저희는 대표 면접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이제 대표 면접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이 대표 면접을 채용 프로세스의 가장 앞단에 놓으면서 대표님이 블로그를 쓰시기도 했지만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표 면접을 통해서 대표님이 그 지원자에게 와태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드리고 지원자가 뒤이어 있는 동료 면접과 채용 과제에 있어서 좀 더 정보를 갖춘 상태로 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표 면접이 가장 앞단에 있습니다. 뒤이어서 동료 면접이 있는데요. 이 동료 면접 때는 프론트엔드 팀은 코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코딩 테스트는 리액트의 간단한 사용법을 익힌 상태로 테이블에 관련된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가지고 동료들 주로 이제 프론트엔드 팀 전원이 참석하는 코드 리뷰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동료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채용 과제가 있는데요. 채용 과제 때는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각 주에 작업한 결과물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 팀 전원이 참석하는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채용 과제를 3주에 걸쳐서 매주 코드 리뷰를 한다니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채용 과제를 통해서 탈락이 되신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채용 과제의 취지는 좀 전에 그 인터뷰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와탭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실제로 일을 한다면 프론트엔드 팀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은 길지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들 박수 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사전 질문 내용과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 갑자기 이제 옆에 이제 등장하셨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할까요? 아닙니다. 네. 이 Q&A 시간은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Q&A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이 정도. 살짝 이 정도로 이쪽으로 좀 더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Q&A 시간은 이제 정은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정은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자기소개를 할게요. 사실
코드 스테이츠에 이렇게 채용 세미나를 와텝이 먼저 부탁하게 되는데 거기에 발단이 되신 분이 정은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정은님께서 코드 스테이츠를 제가 다 설명하나요? 코드 스테이츠를 수료하시고 이제 와텝이 지원을 함께 했는데 이제 굉장히 업무에 대한 적응도 굉장히 높으세요.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코드 스테이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생기고 그런 차에 이렇게 채용 세미나를 부탁하게 됐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 스테이츠에서 웹 개발자 프리머시브 과정 23기를 수료한 김정은이고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와텝에 취업하게 돼서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 5개월 되었습니다. 벌써 네. 아니죠. 아직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약간 내공은 벌써 1년 넘. 제가 이 말을 한 3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벌써 몇 년 되신 것 같다고. 그렇네. 네. 정은님이 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정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와틀랩스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정은님이 이제 결정할 시점에 합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회사에 합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왜 와틀랩스인가요? 일단은 저는 회사를 고르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지 제가 개발자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좀 스타트업에서 사원들한테 좀 멀티플레이어 같은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면 몇 달 동안은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저도 비전공이고 여기 옆에 계신 상우님도 비전공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고 3년 정도는 좀 개발에 완전 올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 포부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와틀랩스에 입사하게 되면 여기는 네. 서비스도 개발이고 그리고 또 고객층도 거의 개발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게 개발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제 모든 시간을 정말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즐겁습니다. 따로 얘기하시죠. 네. 뭐 개발자 중에서도 상개발자들이 모여 있죠.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채용 프로젝트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이거는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금 솔직하게 조심스러운 얘기해 주시면.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 코딩 테스트 마치고 나면은 저희가 채용 프로젝트 과제를 드려요. 근데 그 과제랑 같이 저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데모 계정을 주는데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기술 스택을 쓰고 있는지 먼저 봤어요. 그래서 와텝에서는 이런 기술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프로젝트에다가 이런 거를 적용해서 하면 잘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함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정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데 저희 유명한 말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제 실수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에는 일단은 코드를 좀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쓰는 파일 스트럭처나 아니면은 개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좀 생각 같은 거를 구조에서 좀 녹여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좀 문서화도 하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컴포넌트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듈 저희 회사의 특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많이 불러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하는 모듈을 만들면서 이게 꼭 이 컴포넌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첫 주 과제를 내고 나면
저희가 미팅을 가지면서 제 코드를 먼저 보면서 코드 리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해주시면서 서브미션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주부터는 최대한 그 미션을 더 수행하려고 하면서 피드백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우님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사실 그 정우님의 채용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우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이분은 좀 회사에 꼭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채용 프로젝트를 이렇게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드를 좀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사전 질문을 해주신 사전 질문을 쭉 뽑아봤어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좀 랜덤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한번 뽑아보시죠. 그러면은 저는 잠시만요. 너무 갑자기 너무 질문이 많아서 약간 눈 감고 고르세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유지원님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지원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으로. 죄송해요. 그냥 말씀하시죠. 그러면 유지원님 질문이 신입 개발자로서 가장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비슷한 네. 대답이 있었지만 상우님의 대답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상에 관련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일관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죠. 와탭에 대한 관심. 뭐냐면 저희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기술 수준이 높고 그런 사람을 찾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히 어려운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사실은 기본적인 수준만 갖춘 상태에서 열의만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럼 열의를 어떻게 찾느냐가 저는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그러면 다음 질문 골라볼까요? 저도 한번 골라볼까요? 오예린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네. 신입 개발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조직 문화는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앞에 질문은 방금 내용이랑 좀 겹쳐서 스킵하고 조직 문화는 어떠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떠한가요? 이거를 이제 저희 말단으로서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부탁드려요. 진짜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그러면 일단은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저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수평적인 거랑 수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평수직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와탭에는 수평적인 문화랑 수직적인 문화가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찮죠? 좋습니다. 끝까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까보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평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수평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상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눠야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수평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신입분들이 좀 더 솔직하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입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입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주는 업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맨날 그 서비스를 써보는 사람은 시야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기능을 좀 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얼마나 갖췄는지보다는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누려는 것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직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수직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저희 회사가 좀 최근에 인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채용 목표가 전체 인원이 100명이 되는 게 목표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팀장님 한 분만 직급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외에 좀 셀 단위로 조직을 나누면서 체계적으로 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선입견이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저희는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 너무 스마트하신. 수습이 됐나요? 네, 저는 만약 수습 안 되면은 제가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근데 조금의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좀만 더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저희는 이제 토론하고 이제 동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너무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발표하기 전에도 싸우고 왔어요. 발표하기 직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오히려 이제 너무 수평적이어서 실수를 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런 게 있고 대신 수직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이렇게 어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마테리스가 조금 매출 성장을 하고 뭐 인원도 이렇게 대폭 늘리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급성장의 과도기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급성장의 어떤 동력 중에 하나는 정말 필요한 업무를 제때 빨리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업무를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실 할 수는 없고 이건 빨리 처리가 돼야 돼라고 하는 식의 어떤 사명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직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린 거 이걸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수평적인 동료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일을 하기 싫은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네. 일단은 업무 분담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싶을까? 이거를 고민을 맞습니다. 하고 네. 또 지원자를 받아서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의 분야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초대를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설명을 다 해주시는군요. 두 번째, 지금 세 번째죠? 지금 골라보시죠. 그러면 너무 자, 못 고르시는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 김승무님 질문인데요. 승문. 일단은 첫 번째 네. 질문이 두 개라서 첫 번째 거부터 먼저 읽을게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계신다면 주에 몇 회 정도 가능한가요? 이건 답변이 쉬우니까 제가 해볼게요. 저희는 주 5일 근무제라면은 4일을 재택근무를 하고요. 하루를 전체 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에 하루만 출근을 합니다. 네, 너무 그리고 쉽다. 두 번째는 이번 프론트엔드 팀 개발자 채용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쉬우니까 제가 할게요. 저희 일단 그 연내 채용 목표는 6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중에서 지금 이번 상반기에 3명 정도가 채용이 됐고 또 3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럼 3명 뽑으면 끝이에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그냥 수치상의 숫자적인 어떤 목표일 뿐이고 계속해서 괜찮은 분이 있으시면 계속 뽑을 예정입니다. 네. 인원수 안정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승무님께서 또 피드백을 주셨네요. 저도 질문 감사합니다. 저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이분을 하고 싶은데 지이든님. 지이든. 네. 와틀랩스가 중요시하는 팀원의 역량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름이 신기한 거에 비해서 질문이 어려운데요. 함정이. 혹시 답변 함정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팀원의 역량? 개인적인 시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프로젝트랑 코딩 테스트 과정에 프론트엔드 팀 전체가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전체의 의견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은님이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팀원의 역량을 뭘 보시나요? 저는
네. 네, 그렇죠. 1순위는 맞춤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회적으로 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는 단어를 종종 쓰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유명한 아, 말들을 그래요? 막 쓰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규 피처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또 기한을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사소통이 가장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게 하게 되면 그 맞아요. 부분에서 좀 발이 걸리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팀 회의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 미팅이나 이런 거를 정례화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물론 중요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저도 한번 팀원의 역량을 꼽자면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 너무 귀해요.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이 너무 귀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 계신 사모님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 안 뽑을 때 아, 회사에 네, 그냥 맞습니다. 마음대로 지원하셨거든요. 아, 정말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 하나로 이제 채용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때 지원을 해서 그거 하나로 이제 마테리얼스 입사를 뚫은 그런 이제 장본인이죠. 관심만 있으시면 된다고 전해드리고 네. 네. 또 불러주세요. 다음 질문. 요거 어떨까요? 네. 네, 좋아요. 제 이름을 가르치면서 요거 어떨까요? 질문을 보고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네. 이분 어떠실까요? 그러면 한승우님 질문이고요. 코딩 음. 테스트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시나요? 코딩 테스트를 합격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질문하셨지만 그 코딩 테스트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코딩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회사처럼 뭐 알고리즘을 보냐? 아닙니다.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을 보지 않아요. 저희는 이 내용도 얘기해도 되겠죠? 코딩 테스트 내용까지 뭐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와테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트랜잭션 프로파일이라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 프로파일 데이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그리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이제 그때 리액트 훅을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설명하고 그거에 이제 파생해서 계속 이제 코드에 대해서 뭐 리뷰를 진행하는 이런 식의 동료 면접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보고 뒤이어서 바로 동료 면접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오, 더 있었네요. 네, 추가 두 번째 질문이. 장이 있었네요. 저희가 지금 네. 같은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불러주시죠. 네, 재준서군요. 빨리 올라요. 잠시만. 왜 그러시는지. 좋아요. 안영재님. 이제 되게 인텔리전스한 분이시죠? 제 이름만 보여요, 사실. 이것도 질문이 어렵네. 효과적인 비동기 처리와 웹 서비스에서 좋은 상태 및 컴포넌트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굉장히 이제 이분은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진짜 개발 프론트 팀의 관심사입니다. 효과적인 비동기 처리, 그 웹 서비스에서 좋은 상태 및 컴포넌트 설계. 아까 그 대시보드 모듈을 만들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저희는 뭐 리덕스 덩크, 리덕스 덩크, 리덕스 사각 뭐 이런 상태 관리 모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상태 관리
모듈,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스택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보통은 표준화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용 컴포넌트의 형태를 갖고 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기능 요건이 좀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를 쪼개보면은 결국에는 리액트의 네이티브한 어떤 함수들을 써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뭐 우리가 못 만들 이유는 뭐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더 많이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써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조금 덜 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 노하우를 녹여서 어떤 라이브러리 만들고 있죠. 그런 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그렇죠. 네. 네, 또 말씀 주세요. 그러면 요거 어떠세요? 네, 그러면 윤현섭님 질문이고요. 캔버스를 활용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라이브러리도 포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요것도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 잠깐 들어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한 3, 4년 전쯤까지는 D3나 차트.js 라이브러리를 랩핑해서 저희 걸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D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기반의 차트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탭에서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차트 안에 라인이 한 10만 개를 그려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벡터로서 구현하려고 하면 돔이 막 한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성능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D3나 차트.js가 이런 라이브러리 자체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걸 저 운영 상황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캔버스 API 기반의 와텍 고유의 차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웠나요? 대단하죠, 뭐. 네, 질문을 잠시만요. 이 질문이랑 같이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용님. 취업 이후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나요? 저희가 하는 일의 전부가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시각화가 아닌 업무를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생각해보니까 없죠.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자체가 전 다른 분들도 그래프에 대한 생각보다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원하는 업무를 분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꼭 대시보드 개발자로 입사하면 대시보드만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입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트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차트 개발 업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당장 내가 차트 개발을 못하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키워드로 데이터 시각화랑 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 뭐 되는 길에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사실. 업무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주 빠르게 전문가가 되고 계시는 중입니다. 좀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천천히 될 수 있죠. 네. 요거 어떠세요? 코딩 임정명님이 이름이 너무 예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임정명. 코딩 테스트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만큼은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순간적으로 별풍선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방송 좀 해보셨나 봐요? 너무 드립을 꼭 치고 싶었습니다. 코딩 테스트와 면접 준비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면접 준비 안 했어요. 역시 근데 좋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제가 네. 프로젝트를 할 때 코드 스테이츠에서 프로젝트 할 때 팀원분들이랑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대화를 많이 좀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면접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굉장히 마테카 잘 맞는 분이시.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뭐냐면은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볼 때 막 기술적으로 화려하거나 어떤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거는 좀 뭐 과한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짤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좀 약간 허세끼가 있나? 라는 거를 조금 오히려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왜 그런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또는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지에 대한 왜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와테 피플이죠. 그래서 네.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아.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네. 있어야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코드를 학습하는 아니면 개발 공부를 하는 방법이랑 오히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취업 준비나 채용 준비, 면접 준비가 그게 별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왜 이걸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가 되지 않을까. 또 적어도 마텝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막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채팅에 되게 무서운 대답이 올라왔는데요. 뭐요? 아무튼 그래서 면접에서는 네. 이력서에 기술된 모든 용어에 대해 왜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라고 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무섭지만 아무튼 그래서 네. 저희는 약간 거창한 것보다는 얼마나 기분에 충실한지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히려 거창하면은 더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담백하게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냥 구분을 하시고 마텝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면 됩니다. 정말. 그러면 네. 제가 볼래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저는 계속 이름만 보여요. 이제. 진짜요? 김동찬님. 김동찬님. 질문이 여러 개라서 끊어서 읽을게요. 좋습니다. 기업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경력 2년부터 채용을 할 수 있던데 코드 스테이츠 수료 직후에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왔네요. 일단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력 2년부터 채용할 수 있다고 아마 공고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구하는 기대 수준은 뭐 이렇게 당연히 높게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연 자체는 굉장히 융통적이고 오히려 그 서류상으로 이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뭐 지원은 공고는 진짜 공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드릴게요. 제가 지향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가산점이 붙었네요. 김동찬님 뭐 면접이나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야 하는 게 주니어 개발자의 준비 과정인데 어떤 유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뭐 잠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코딩 테스트는 정말 리액트 훅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그리는 그런 과제라서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 안 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 그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코드 작성된 내용만을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오히려 대화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연계 질문 같아서. 네. 코딩 테스트 중에 구글링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이게 안 되는 데도 있나요? 저 진짜 몰라서. 안 되는 데도 있나요? 알고리즘
저희가 코딩 테스트랑 채용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 지원자분들께 이렇게 시험을 강요를 하면서 이게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지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저희 공고 내용 그리고 마틴랩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또 그게 정말 테스트만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시는 분도 이게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저희는 좋은 분을 모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테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8시가 됐네요. 벌써 8시예요? 그 사이에 다른 질문 하나 읽어볼게요.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숨기는이네요. 네. 혹시 그 마틴레스에 관심 생기셨나요? 관심 좀. 마틴레스 괜찮은 회사고요. 뭐 프론트엔드 팀의 어떤 구성 자체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즐겁게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좋은 관계를 갖고 좀 일 자체가 어려워서 그게 이제 오히려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있죠. 이제 채용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함도 있지만 아무나 마틀레스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모니터링계 이제 레전설로 저희는 약간 그런 나름의 프로의식 같은 것들을 유지한 상태로 약간 제가 실수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 채용 전략은 그래. 이게 한 번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채용해서 뭐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개발 문화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흐트러 놓지 않도록 좀 오히려 이렇게 점진적으로 또 꾸준히 계속 채용 인력을 좀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잘 되고 있죠? 네. 네. 채팅 뭐라고 남기셨죠? 이재현님께서 네. 애사심이 뿜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애사심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니터링 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근데 모니터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회사를 찾아보니까 마틀리스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더라고요. 뭐 처음에 이제 그쵸. 그래서 와탭 그 자체. 예. 부정하겠습니다. 인간 와탭.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이 질문 너무 좋은데요. 블록인가 GitHub 잔디 관리는 필수인가요? 네, 김양현님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네, 김양현님. 필수 아니죠? 저는 네, 필수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블로깅, 그러니까 참고를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보기는 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보다는 일단은 코드의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서류 심사를 할 때 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itHub의 본인 코드 작성 내용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있으면은 블로그는 정말 참고자 본인의 관심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읽기 위해서 보죠. 근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튀는 이력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튀는지 이런 것도 해주세요. 네? 제가요? 해주세요. 저는 이제 똑같은 말밖에 안 나요. 와탭에 대한 관심. 네. 튀는 이력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꼭 이래서 뽑혔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저는 원래 전에는 디자인이랑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좀 제 단점처럼 보일까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비전공이라는 게 약간 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거를 숨겨야 되나? 아니면은 오히려 드러낼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 이력서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포트폴리오에서 자신 있는 게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눈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딱 진짜 앞에 내가 자기소개 말고 그냥 프로젝트부터 쳐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싶게 배너 같은 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꼭 그런 부분이 기억이 좀, 나요. 네. 네, 다른 분들의 이력서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면, 맞습니다. 네, 정우님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사실 거의 이분은 모셔야겠다라고 이제 90%는 나머지 과정은 이제 절차에 불과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보는데 이제 완성도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론트엔드 팀의 어떤 이슈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 완성도를 가진 개발자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였던 거에 이제 굉장히 부합한 분이어서 확실히 눈길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비전공자잖아요. 그쵸? 사실 프론트 네. 팀에는 비전공자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다 비전공자네요. 네. 네, 저희 팀원분들의 음. 전적을 짧게 소개를 하자면 심리학과, 네, 맞습니다. 심리학. 순수미술, 순수미술? 그리고 저희 인원은 네. 총 지금 6명이고요. 그리고 뭐 서핑 하시던 분, 맞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네. 하시던 분 계시고, 네. 심리학과 한 분 더 계시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네. 팀원의 개성을 보고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이렇게 좀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심리학과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마케팅이랑 소비자 심리학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들이 좀 이력서에는 내가 개발자를 지원하면서 사실 관련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력서를 이렇게 그냥 참편일률적으로 제작하다 보면은 그런 관심사항이 없는 것들도 아니면 그 회사에 관련이 없는 것들도 다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좋은 참고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우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걷어냈어요. 그냥 내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어떤 직군은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딱 그 직군에 맞는 이력서를 준비해서 봤더니 이제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실 노력이 이거는 제가 현실 감각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력서를 내가 지원하는 회사를 먼저 정하고 그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서 원하는 이력서를 만드는 게 사실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수는 있죠. 관심사항이 어, 없었어요. 방금 들어온 질문 중에 정우님께서 코딩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저를 찍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도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은이의 노력은 뭔가요? 저의 퀄리티를 위해서 했던 노력? 이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제할 때 있었던 이슈인데요. 일단은 화면을 만드는데 저희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 되게 차트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차트가 갖고 있는 API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네, 말씀 계속하세요. 이 화면입니다. 네.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여러 다량의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API로 데이터를 받아오면 저희가 그걸 스테이트로 관리하게 되면서 화면 렌더링이 너무 순식간에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데서 발생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런 렌더링에 대한 이슈가 아닐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저희 화면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게 보시듯이 캔버스나 아니면 뭐 D3 같은 차트가 들어간 화면이 많다 보니까 그 화면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소스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능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좀 많이 맞습니다.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대시보드 모듈을 다루지 않는
곳이라면은 그렇게까지 막 뭐 케이스를 경험해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또 성과도 있었고. 이 질문 사항들을 얼추 된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수. 좀 와탭에 관심이 생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백엔드 채용에는 안 하나요? 어떤가요, 개발팀장님? 프론트만 할 수가 없어.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약간 테스트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새로운 도전 같은 걸로 시작된 맞습니다. 채용 설명회고요. 백엔드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다른 부서도 전부 지금 채용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개발자로서 와탭에 관심이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개발 기식을 갖고 있는데 와탭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할 때 다른 직무 쪽으로도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우님이 채용 세미나를 했었더니 어떨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어, 정은님은 코드 스테이츠에서 처음 개발을 시작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사실 코드 스테이츠에서 개발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원래 전에는 자바를 국비로 조금 배웠었는데 근데 그게 좀 당시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어요. 자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도전할 가치는 있고요. 빨리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바 비하바를 주신가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바 개발을 시작하다가 프론트엔드로 넘어온 거는 웹 개발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넘어오셨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의 소질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라 네. 다른 거 있으면 손에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되게 잘 들으셨죠? 같이 지원해 주실 거죠? 소리 질러!